2022년 7월 21일 헌법 불합치 결정 그리고 합헌 결정 두 가지죠. 자, 현수막 그 밖에 광고물 설치 개시, 그 밖에 표시물 착용, 벽보 개시, 인쇄물 배부 개시, 확성 장치 사용 금지, 공선법 조항 사건. 제목이 너무 긴데 공선법 조항이 너무 길게 되어 있어가지고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심플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는 뒤에 부분에서 심플하게 보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보면은 헌법 불합치 결정이 하나 있고 그리고 합헌이 하나 있습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은 두 파트에서 불합치가 있었고 한 파트가 합헌이 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건 개요를 먼저 간략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합이 됐네요. 여러 가지가 사건이. 자, 청구인들은 공선법 90조 1항 1호를 위반하여 현수막 그 밖에 광고물 설치 개시 또는 같은 항 2호를 위반하여 그 밖에 표시물 착용, 그리고 같은 법 93조 1항을 위반하여 벽보를 게시하거나 인쇄물 배부 게시, 또 같은 법 91조를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확성 장치 사용, 이런 것으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한편으로 헌가 사건도 있어요. 헌가 사건도 인쇄물을 게시했다는 혐의로 기소되면서 면범일 심판 대청 신청을 하였고 받아들여져서 면범일 심판을 법원이 제청을 하였다. 이렇게 된 거죠. 심판 대상 조항 해가지고 공선법 90조 1항 1호 중 쭉쭉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굵게 표시한 심플하게 시설물 설치 등 금지 조항 이렇게 하나 부르고, 시설물 설치 금지한다. 그리고 인쇄물 배부 금지 조항 이렇게 두 개 부르겠어요. 세 번째로 두 번째 조항 대상 말고 세 번째 대상은 확성 장치 사용 금지 조항 이렇게 세 개로 크게 나누면, 첫 번째 시설물 설치 금지는 헌법 불합치, 그리고 인쇄물 배부 금지도 헌법 불합치, 그리고 확성 장치 확성기 사용 금지 이거는 합헌. 확성기 막 떠는 거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 제한을 해도 그렇게 확성기를 막 이렇게 떠주면은 피해가 큰다는 거죠. 이런 거는 이제 합헌인데 나머지는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자, 결정 주문을 보면 2023년 7월 말까지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 헌법 불합치다. 그리고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합헌이다. 요거는 확성기예요. 세 개에서 마지막 것만 합헌이고 두 개는 헌법 불합치다. 유연성이 인정된다. 자,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심사 기준을 보겠습니다. 입법자가 정치적 표현에 선거에 있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을 하더라도 가장 최소한의 제한에 그치는 수단을 선택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리고 선거운동에 대한 제한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느냐 판단할 때도 엄격한 심사 기준, 표현의 자유 규제에 관한 판단 기준으로서의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한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시설물 설치 금지 조항. 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게 한다. 요것도 이제 보면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일정한 현수막, 광고물 설치 개시 이런 것들이 금지되는데,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적합한 수단이다. 입법 목적이란 게 그런 거죠. 이거 제한이 없으면 마구마구 특히 돈이 많은 후보자들은 마구마구 설치를 하겠죠. 그래서 기회 균등이 보장되지 않고 공정성이 해야 한다, 선거에 대한. 그래서 어느 정도 제한을 하게 되는데, 자, 침해의 최소성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한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한다. 그리고 일반 유권자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 우선 기간이 너무 길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거의 6개월, 180일은 6개월 정도 되는 장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광고물 설치 이런 것들이 전부 금지가 되다 보니까, 일정한 경우를 빼고는 전부 금지가 되니까 이 긴 기간 동안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상시적으로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기회 균등을 위해서 제한을 했는데, 그러면은 다른 방법은 없느냐? 다른 방법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거 비용 규제 뭐 이런 거, 아니면 어떤 매체 같은 걸로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종류나 규격, 이용 방법 이런 것들에 캡을 씌워가지고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다. 다른 수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리고 과도한 혼탁한 선거가 이루어져서 후보자 비방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거는 이미 금지 규정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처벌이 되니까 이 규정으로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다. 후보자 비방 금지, 허위사실 공표 금지 규정도 이미 지금
공선법에 있고,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심판 대상 조항이 불가피한 수단이 아니다. 불가피한 수단이 아니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장기간 동안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법익의 균형성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률적으로 모든 것을 금지하게 되면 유권자나 후보자가 받게 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제약이 매우 큰데, 그러면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이 아주 우월한 공익이 있느냐? 그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법익의 균형성도 위배된다. 결론적으로 과잉 금지 원칙 반한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헌법에 위반된다. 이 논리로 가겠죠. 인쇄물 배부 등 금지 조항. 이것도 비슷한 논리로 가겠습니다. 자, 인쇄물을 배부 못하게 했는데, 자, 18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이것도 뭐 정당한 입법 목적, 적합한 수단, 이렇게 통과가 됐는데, 자, 여기서 침해 최소성, 여기서도 문제가 있다. 이 앞의 논리는, 앞서 설명했던 거와 비슷한 논리입니다. 쭉 내려가 보면, 자, 당초의 입법 취지에서 벗어나서 선거와 관련된 국민의 자유로운 목소리를 상시적으로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벽보, 인쇄물 이런 거는 크게 돈이 많이 안 들기 때문에 경제력 차이로 인한 선거 기회 불균형 문제가 크지 않다. 돈이 없어도 인쇄물을 해서 돌릴 정도는 좀 되지 않겠냐. 그런 경제력 차이 우려를 너무 이 지점까지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자, 만약에 우려가 된다면 혹시라도 그러면 선거 비용 규제 어느 정도 한도에서만 인쇄물을 써라. 그리고 인쇄물이 뭐 이렇게 종류나 금액 이런 것도 갭을 씌워가지고 하면 된다. 뭐 이걸 무한정 풀어버리면 애드볼론 띄우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정도는 그렇게는 허용하면 안 되겠지만 벽보 인쇄물 자체를 이렇게 금지하는 것은 정책 표현을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똑같은 구조입니다. 후보자 비방 금지, 허위 사실 공표 금지 이런 규정 이미 존재한다. 그래서 불가피한 수단 해당 아니다. 그래서 정책 표현을 장기간 동안 포괄적으로 금지 처벌하는 것으로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지 못한다. 자, 법익의 균형성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적 표현 자유를 너무 과도하게 제한해서 사익을 너무 제한을 받는데 공익이 그러면은 우월한 공익이 있냐? 그렇게 더 중대하게 볼 수 있는 공익은 없다. 그래서 법익의 균형성에도 위배된다. 결론적으로 과잉 금지 원칙에 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자, 다음으로 확성 장치 사용 금지 조항. 요거는 합헌이에요. 요거는 좀 다른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여기서부터 벌써 느낌이 오죠. 자, 확성 장치 사용을 제한 없이 허용하면, 이게 우리 선거가 항상 과열되죠. 선거란 것은 경쟁적인 사용에 따라 소음이 증폭되어 피해를 확산시킬 수 있다. 이거는 시끄러운 건 못 참다. 그리고 일정 정도 확성기가 아예 금지되는 건 아니죠. 뭐 연설, 대담, 토론용 이런 경우는 일정 정도 허용되는데 그것을 제외하고 이렇게 나머지는 금지되고 있다. 이렇게 공선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정도는 어쨌든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인정이 되고, 자, 침해의 최소성에서 여기서 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이런 확성 장치가 너무 시끄러운 거에 대한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확성 장치로 인한 소음을 감내할 것을 요구한다면 선거 전반의 혐오감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 이거는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선거 때만 되면 확성 장치로 시끄러우니까 오히려 정책 표현의 자유보다는 선거에 대한 혐오감 그런 게 있고, 또 후보자로서는 보다 접근이 용이한 다른 선거 운동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확성 장치 사용 규제가 과도한 제한으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보겠죠. 그러면 이제 선거운동하는 사람은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그럼 아까 봤던 것처럼 좀 제한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확성 장치 출력수, 사용 시간, 그러니까 항상 무제한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낮에 1시간만 사용하겠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지만, 그런 입법이 확성장치 사용 자체를 제한하는 방안과 동등하거나 유사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래도 시끄러운 건 시끄러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어긋나지 않는다. 자, 법익의 균형성도 통과됐습니다. 자, 확성장치 사용으로 인한 소음을 규제하여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호한다는 공익은 아주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정책 표현을 자유를 위해서 이렇게 막 확성기를 갖고 선거운동 떠드는 거, 이 정도는 제한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과잉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정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합헌이다. 결론적으로 시설물 설치 금지 조항, 인쇄물 배부 금지 조항. 첫 번째 두 개의 그에 대한 금지 조항의 위헌성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광고물 설치 등등등등 제한은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장기간이라는 거죠. 너무 장기간 포괄적으로 규제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 표현을 모두 금지 처벌, 선거의 기획균등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것도 이렇게 규제하는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운더리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입법자가. 그래서 헌법플러스 결정을 하되 2023년 7월 말까지 입법자가 그때까지 계속 개정해라. 그러면서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플러스 결정을 했습니다. 자, 이 결정이 또 중요한 이유가 있죠. 자, 보면은 헌법재판소가 과거에 결정한 선례들이 있다는 거죠. 과거에 결정한 선례들이 결정이 되게 많네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창 이렇게 판시를 해와다가 이번에 바뀐 거죠. 이 사건에서 그러한 기존의 선례를 변경했다. 그래서 시설물 설치 등 금지 조항, 인쇄물 배부 등 금지 조항이 정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렇게 판단했던 거죠. 이렇게 정치 표현의 자유를 너무 침해하니까 이 정도는 입법자가 좀 바운드를 정해서 좀 풀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결정을 한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